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영화관 황대리입니다. 메가박스 마케팅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배준현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 그리고 저는 바이엔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영화만을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영화 가져오셨습니까? 미스 슬로운. 미스 슬로운. 미스 슬로운. 얼마 전에 저희가 시네마스타에서였나요? 이 영화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올려주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개봉 당시에. 네, 근데 저희가 다른 영화를 해드리느라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그래서 다른 영화를 할까 뭐 고민하다가, 네. 그때 그 생각이 나서, 네. 요 영화를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가져오셨는데. 이렇게 오래 개봉했었네요. 이게 2017년 3월 29일.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영화. 얼마 안 됐네요. 이 영화에 나오는 제시카 차스테인이 주인공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진정한 악녀 아닌가. 그렇지. 인물 연출에 있어서 정말 얄짤없는, 그러면서 스릴러의 장르적인 재미도 놓치지 않는, 네. 굉장히 근데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 영화라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마션, 헌츠맨, 모스트 바이올런트, 네. 이런 영화들, 인터스텔라도 나왔고요. 네네. 유명한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제시카 차스테인. 그렇습니다. 네. 제로 다크 서티에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한간에는 이제 DC인지 마블인지 이제 빌런으로도 나온다고 그런 뉴스를 읽었던 것 같은데 네. 정말 무시무시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진짜 연기하나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무시무시하죠. 네, 연기를 진짜 잘하더라고. 그리고 사실 마션이었나요? 그 영화가 개봉했을 때 물론 자기 분량이 맷 데이먼에 비해서 굉장히 적긴 한데 그럼에도 내가 40%밖에 못 받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한번 운을 떼서 화제가 된 적이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칸 영화제에서도 제시카 차스테인이 이제 심사위원이었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공적인 자리에서 인터뷰 자리에서 소회를 한번 얘기해달라 했더니 내가 본 영화들 중에 여성이 생각을 하고 자기 말을 하고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를 올해는 못 본 것 같다. 여기 그냥 독서를 해버렸어요. 네. 그런 걸로 요즘 약간 구설수에 오르거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배우긴 한데 그럼 이제 우리 흔히들 이런 댓글 많이 달잖아요. 그럼 네가 해봐라 이러면서 졸라 잘해 연기를. 네. 졸라 연기를 잘하는 최고의 연기파 배우가 되고 있는 거물 배우죠. Lobbying is about foresight. About anticipating your opponent's move. 자, 그러면 특별히 이 영화를 가져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 인권에 대해서. 여성 인권. 이 영화 지금 말씀하신 그거 말고. 네, 이 영화에 근데 여성 인권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미스 슬로운이 그렇게 착한 여자가 아니고 무시무시한 여자거든요. 지금 제가 이 영화를 가지고 오게 된 이유는 나는 부정한다. 영화를 봤을 때 저의 느낀 거 비슷한데 그러니까 어떤 적을 완벽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어낼 것이며 그리고 언제 자기를 숙이고 언제 칼을 갈고 언제 자기의 카드를 내밀어야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는가. 네. 이런 생각을 많이. 쉽게 얘기하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을 어떻게 말로 조질까. 그렇죠. 제가 만약에 슈퍼히어로가 된다. 원하는 능력을 말해봐라 하면 저는 거미줄 이런 거 말 안 할 것 같아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제가 꿈꾸는 너무 갑자기 확 깼나? 감독으로서 원하는 능력일 수도 있겠네요. 말이든 이야기든 네. 나는 손을 쓰지 않고 펜으로 조지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조질 때 일체의 흠결 없이 조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진정한 걸크러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정말 걸크러쉬였어요. 막 때리고 부수고 이런 것도 좋기는 한데, 네. 야, 이거 진정한 정말 여성이라서 특히나 더 매서울 수 있는, 네. 이런 거 아닌가. 그쵸. 잘 어울리기도 했고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승리하는 방법을 갈고 닦은 자가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쟁취하는지를 보는. 근데 이 영화 또 좋은 지점은 그걸 보고 났을 때 그냥 순수하게
쾌감만 있는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네. 아, 내가 꿈꾸던 그런 말로 완벽하게 사람을 조시는 완벽한 흠결 없는 승리를 내가 쟁취했을 때 나에게도 잃는 것이 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망고불변의 진리잖아요. 네. 질량보존의 법칙처럼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잃을 수밖에 없는 게 있다. 이게 뭐 파시스트들의 입을 빌어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뭐 그게 뭐 너무 이상론이니 현실론이니 이런 왈가왈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명제인데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 했을 때 우리는 그럼 최소한 잃는 것과 얻는 것의 취사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해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영화도 여자 주인공인 미스 슬로원이 아무런 잃는 거 없이 완전한 성취만 이룬다고 한다면 약간 동화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느 정도 잃는 부분 그것도 그 또한 본인이 선택했다는 거 그런 면에서 이게 동화가 아니라 신화가 돼서 우리한테 큰 감동을 주는 게 아닌가. 근데 사람들은 많이 안 봤어요. 네. 개봉했을 때는 48,000명 정도 봤고요. 132분이어서 영화 자체는 조금 긴감이 있고 많이 안 본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뭐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만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좀 몇 가지 정도는 배 감독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초반에 조금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작가가 모르긴 몰라도 아론 소킨을 원오비 하는 게 아닌가. 수없이 많은 대사와 그렇죠. 엄청난 디테일 뭐 이런 것들 다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초반에 몰아붙이는데 약간 그거 지점만 넘기고 나면 그런 디테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영화가 진작에 빠지는 건 아닐까라고 우려는 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서사 구조로 가져가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절정에 뭐 있어서는 뭐 확 올려주고 오르고 오르락 내리락 이 등고가 확실하기 때문에 보는 재미도 분명히 보장돼 있는 영화라고. 초반 한 3분의 1 지점까지는 보다가 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거 뭐지? 이거 못 따라가면 그리고 특히나 이제 로비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는 로비 자체가 이제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뭐 누텔라 뭐 얘기하는데. 정말 막 휘몰아치죠. 막 이게 대사를 빨리빨리 치고 막 지나가는데 그거를 캐치해 나가면서 보면 굉장히 뭔가 쫄깃쫄깃하게 갈 수 있지만 몇 포인트에서 놓치고 나면 이거 얘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다 도저히 뭐 이러다 그냥 모르겠는데 하고 그냥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차라리 높은 거 아닌가. 제가 권하는 방법은 놓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몇 개 놓쳐도 크게 이 영화를 즐기는데 해가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팟캐스트를 설거지나 하면서 들으시거나 밥을 먹어서 들으시는 분들이 갑자기 황대리가 와 웃을 때 무슨 얘기야 10초 전 이렇게 듣는 방법이 있고 그냥 지나가면서 듣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 영화를 봐도 사실 크게 무리가 없는 게 처음에 저도 굉장히 빡셌어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 마지막을 이해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더라고요. 몇 개의 쟁점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이때 이런 거였구나를 알 수 있게 이제 시나리오가 적혀 있고 그 대신 오히려 저는 그 3분의 1 지점에서 나가 떨어질 수도 있다가 어쩌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자신감 혹은 장점인 것 같은 게 그래서 제시카 차스테인이 분한 그 로비스트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요. 아무도 심지어 보는 나도 제가 무슨 생각으로 한 두 수 앞을 내다보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말을 듣는 상대 배우가 연기한 같은 회사의 동료들도 얘의 이 말을 제대로 캐치를 못해. 그리고 얘가 자기한테 뭘 시켰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막 혼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대단하긴 대단한 애인가 보다. 아무도 얘 머리의 속도를 못 따라가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는 확실히 해주니까. 보면서 이 영화가 괜찮겠다라고 판단한 지점이 한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명히 두 번째 찾아보면 정말 더 재밌게 보고 깨닫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랑 또 한 가지는 처음에 했던 대사를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는데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오는구나. 우리 또 황대리는 수미 쌍관에서 오는 약간 요 변주를 좋아하잖아. 근데 사실 되게 유치할 수 있는 툴인데 이것만큼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한 게 없잖아요. 근데 보통 이게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영화가. 사실 저의 꿈은 모든 영화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영화를 만들고 그러니까 싶어. 되게 엄청난 자신감이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처음에 누가 봐도 이게 핵심일 것 같은 얘기를 제일 먼저 해버리거든요. 근데 어김없이 맨 마지막 이 얘기를 할 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영화를 딱 만났을 때 이거
이거 좀 걸작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판단이 섭니다. 멋진 말 던져놓고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영화. 네. 결국 수습해 내고야만은. 네. 그러면 이 영화 도대체, 뭔 내용인데? 이러실 분들이 있을 텐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으니, 미리 줄거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로비스트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예 불법인데, 미국에는 합법적으로 로비를 하는 회사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캠페인이라고 하죠. 네. 각종 입법 혹은 어떤 법안이 통과되게 로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펀드를 돈을 모아야 되는 어떤 기구를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로비를 한다던가 이런 일을 하는 로비스트가 있어요. 이 로비스트 미스 슬로운인데 이 제시카 차스테인이 분한 이 주인공이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총기 규제 법안이 있는데 이걸 통과시키냐 마냐에서 총기 규제 법안이 입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로비를 도와달라고 찾아온 사람의 제안을 받고 자기의 신념에 반한다고 생각한 다음에 반대쪽 로비스트들이 있는 회사로 옮겨요. 그러면서 이 총기 규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막 로비를 벌이면서 거대한 자본과 인맥이 축적된 상대편 진영의 사람들에 맞서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 미스 슬로운의 아주 개인적인 불법이나 아니면 흠집을 잡아가지고 상대편 사람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화가 시작하면 미스 슬로운의 청문회 장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 청문회에서 너 얘한테 이런 적 있지? 너 이런 불법 저지른 적 있잖아? 이런 걸로 막 공격을 해서 얘가 원래는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좋은 법안을 얘가 로비한 것에 설득당한 사람들이 이 불법적인 애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걸 입법하려고 했다라는 흠집을 잡으려는 시도 그리고 그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상 이 플래시백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래서 미스 슬로우는 이제 온갖 미디어에서 공격을 당하고 얘가 행했던 온갖 불법적인 행위와 얘의 도덕적인 어떤 흠결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완벽하게 패배할 것 같이 영화가 이제 계속 몰고 나가는데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놀라울 만한 장면들이 이어진다. 저도 완전히 이해 못한 지점 한 두 가지 정도로 배 감독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청문회에서 미스 슬로운이 계속 수정헌법 2조에서 말 안 한다라고 하다가 말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보는 지점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청문회에서 네. 그다음부터 계속 이야기를 그 지점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거의 동일한 상황인데 기자가 취재하러 오는데 거기서 막 흥분해서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단이 나게 되잖아요. 네. 그 상황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얘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뭔가 이렇게 청문회까지 가게 되는 시작이 되는지 그 두 가지가 좀 약간 완전히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 청문회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세팅이 돼 있던 거고 빌미를 잡아가지고 이제 미스 슬로우를 안치기 위한 얘가 했던 어떤 불법 행위나 이런 거 이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한번 털어가지고 앉혀놓으면 이제 얘네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의 본질을 흐리면서 이 개인적인 흠집을 잡기 시작하면 얘가 하려고 했던 게 이제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이제 흠집을 잡으려고 막 계속 했던 것이고 이 미스 슬로운이 변호사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한마디 한 거 아니야. 말은 난 하지 않겠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서 난 거기에 대해서 무피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자기가 못 참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래 이거를 입법하려고 했던 게 무슨 잘못이냐. 내가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로비를 한 게 무슨 잘못이냐. 니네도 나랑 똑같이 하지 않냐. 라고 했을 때 그 청문회를 이제 주재하는 국회의원이 웰컴 투 파티 이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애초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면 로비 활동 자체에 대해서도 더 이상 캐물 수 없는데 얘가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 로비를 했다. 그리고 나는 원래 그 회사에 있던 게 아니라 반대 회사에 있다가 그래 얘네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내가 나와가지고 반대쪽을 도와줬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나를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 했더니 그래가지고 네가 한 게 도청이고 그래서 네가 한 게 누구를 만나서 얼마를 달라고 한 거고 이제 그 시작을 할 수 있게 얘가 이제 입을 뗐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시작했어도 그 다음부터 또 다시 또 무피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이제 뒷 내용이 너무 이제 많이 밝혀질 수도 있어서 좀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적당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나도 이만큼의 불법적인 일을 시도를 했었고 그것이 이 입법을 막는 반대 세력 애들이 어떻게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그걸 역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걸 불법을 저질러서 나한테 이렇게 덮어씌우려고 했던 게 그것까지 밝혀내야 되니까 내가 그냥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해가지고는 저기 앉아있는 애가 나를 왜 공격하는지를 미디어에 폭로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묵비권만 계속 행사하면 나는 순결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다. 이런 스탠스를 계속 취하면 내가 쟤네도 나랑 공모를 하려고 했고 나랑 공조를 하려고 했고 나를 이렇게 회유를 하려고 했다는 것까지를 밝힐 수가 없으니 필요한 이야기를 한마디씩 던져가지고 얘네의 죄까지 끌어내려고 일부러 자기의 입장을 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마지막에 내가 그래서 이 녹취를 했는 건 잘못인데 뭐 이렇게 한 건 잘못인데 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흥미를 보지 말고 사실 이 입법을 막으려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까지를 해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앉혔는지 너희가 이걸 봐야 된다까지 얘기를 하려면 뭐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는 그냥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안전하게 여기서는 보호받고 나가서는 그냥 뭐 나중에 뭐 재판이 열리면 거기서 보시죠. 뭐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얘는 이 청문회장 안에서 이거 모든 걸 폭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획에 따라 필요한 말을 한 마디씩 던진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장면들에서는 얘가 굉장히 침착함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화를 이렇게 팍 터뜨리거나 저거 자기가 되게 손해보는 말일 것 같은데 그냥 해버리거나 이게 단적인 얘가 앵커가 한 명 있고 자기 원래 동료였던 상대 회사 애랑 같이 나와서 TV 토론을 한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사실 수정헌법 2조가 뭐냐면 총기를 가질 수 있는 자유는 어떤 식으로든 침해받으면 안 된다. 이게 미국의 수정헌법 2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총기를 사는 사람들의 신원을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는 법안은 이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된다. 이것이 이 입법을 막으려는 사람들의 가장 큰 주장하는 대전제거든요. 그럼 거기 수정헌법 제2조가 필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다는 말을 하면 걔네 말에 동조하는 게 되는데 걔가 거기서 TV 토론에서 수정헌법 2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갑자기 설파해요. 막 감정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의아해 하거든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저건 대본에 있는 말이 아닌데. 근데 그러면서 그걸 감정적으로 굉장히 비약이 심한 논리를 가져가가지고 그 총기로 인해서 피해당한 사람들에 대한 논지의 말로 그냥 스리스쩍 넘어가서 수정헌법 제2조를 지키려면 이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로 그냥 이상한 물타기를 해가지고 TV 토론에서 상대편을 그냥 발라버려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실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마지막에 보면 그게 다 자기 의도된 연출이었다는 게 하나씩 밝혀지거든요. 그러면서 너도 경험이 필요하니까 와서 같이 봐야지. 너도 이제 미디어에 익숙해졌으니까 TV 토론하는 거 봐야지 해서 데려갔던 애를 갑자기 미끼로 감성파리의 재료로 써버린다던가. 그러니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게 얘가 어느 한순간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잘못 행동했던 걸 다시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되돌리거나 되돌려서 이런 승리를 얻어낸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다 머릿속에 담고 있었구나. 그래서 공격할 여지를 만든 다음에 역공을 하려고 계속 미끼를 던져준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니까 이 보통 시나리오가 아니다. 근데 이거를 다 듣고 영화를 보면 재밌을까요? 그렇지.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추천 영화 할 때마다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보고 듣자랑 볼까 말까랑 볼까 말까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얘기해야 되나. 볼까 말까만 얘기하기로는 사실 추천 영화로 뽑은 명분을 뽑기가 사실 되게 추상적인 얘기밖에 못 하잖아. 이 영화는 조금 이제 많은 정보를 찾아서 보면 뭐 재미가 반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감안하고 보더라도 그게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얘의 보관이 뭐였을지를 다 설명하는 시놉시스나 줄거리는 뭐 일부러 읽지 않는 한. 들으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배 감독님에 대한 신뢰를 한번 얹은 다음에 추천 영화로 올라오면 일단 보시고 듣는다. 왜 추천했는지는 들으면서 이해하는 이런 스탠스가 제일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 말이 많아서.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혹시나 이 분량이 통편집될 걸 고려해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가 일단은 뭐 쟁점이 되는 사건이 뭔가 이 영화 안에서 두 개예요. 하나는 히튼 해리스 법이라는 가상의 법이 있어요. 이 영화에서 지금 입법을 하려는 자와 입법을 막는 자들이 무슨 법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느냐. 히튼 해리스 법이라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법안인데 모든 총기 판매 시에
신원 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네. 얘가 어디 사는 누구고 주민등록번 뭐고 얘 주소지는 어디고 어디에서 일하고 이거를 신원조회를 한 다음에 총을 팔아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아니에요. 히튼 해리스 법이라는 게 실제 있는 법이 아니라 이 영화상에서 만든 법인데 가상의 법. 이걸 입법해야 된다. 이 가상의 법안을 보고 좀 놀란 게 그럼 총 팔 때 확인 안 해?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엘리펀트 법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 영화 뭐 볼링 포 콜럼바인, 엘리펀트 같은 데 보면 그냥 마트에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인터넷 뱅킹을 하든 인터넷에서 뭘 살 때 나는 뭐 아이디를 집어넣든 아니면 본인 확인을 하잖아. 근데 얘네는 그냥 사나? 이게 슈퍼에 가가지고 건전지 사듯이 총을 산다는 건가? 실제로 그러니 이 가상의 법안을 만든 거 아닐까? 여기서 오는 미국에서 살지 않았으므로 오는 좀 충격이 있었고, 그리고 이걸 막는 입법이 되는 것을 막는 대전제가 되는 수정헌법 제2조를 보니 앞 문장이 이렇더라고요. 1791년도에 제정된 법이래요. 근데 이 법이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무기를 소유하는 건 개인의 자유고 개인의 스스로를 지키는 권리, 기본권이다. 이걸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만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 앞을 보니 민병대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그 활동이 이제 로스트 인 더스트에서 네. 텍사스를 지키는 우리 형님들의 그렇죠. 행동을 보면 이게 뭘 보장하기 위함인가를 그렇죠. 알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로 자경 활동에 대한 유의미함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미국이란 나라는. 그러고 보니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되새기게 되고 이게 과연 아메리카들이 원래 살던 애들이 들으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누구로부터 누굴 지킨다는 거야.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제 수정헌법 제2조로 명시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 두 개의 충돌을 이 영화가 보여주는데 그 사이에서 정말 영리하게 신념도 지키고 실력도 발휘하고 그러면서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실력자 주인공이 전면에 나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지점은 그거잖아요. 미국 영화에서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 그 네. 국민들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헌법을 이야기할 때 이견 없이 모두가 의견이 수렴되고 정리되는 모습을 봐서 이 헌법 미국에서의 헌법이라는 가치가 모든 토론을 종식시키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전제 모두가 동의한 하나의 전제 그냥 이런 모습만 봤었던 것 같은데 네.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이게 언제 만들어진 법인데 거기에서 전면적으로 그냥 대놓고 반박을 해버리잖아요. 네. 이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저는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자체가 헐리우드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화제가 된 블랙리스트랑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 지금 블랙리스트가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검열을 위한 블랙리스트. 사적을 달게 되는데 네. 블랙리스트의 원조를 알고 싶으면 트럼보라는 영화 트럼보. 트럼보라는 영화 또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는 자매품. 트럼보라는 영화를 보면 단탄 트럼보에. 네. 미국의 우리나라가 블랙리스트 사태 같은 그것보다 훨씬 심한 역사적인 근거를 댈 수 있는 영화는 트럼보 자매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요즘 헐리우드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혹자들에게 쓰이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직 영화 안 됐는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시나리오들 그 중에 대박인 거 그걸 헐리우드 블랙리스트라 그래요. 남에게 딱 까고 싶지 않은 어마어마한 시나리오. 요거 영화하면 대박이겠다. 2015년에 헐리우드 블랙리스트에서 집계한 그런 대박인 시나리오들 중에 최고다라고 한 게 이 미스 슬론이었어요. 그래요. 그 블랙리스트에 들어갔던 또 다른 영화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영화를 한 3개 정도 꼽자면 위플래시. 그리고 우리 김프로님이 좋아하시는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골드라고. 골드. 매튜 맥커너에 나오는 그 영화가 기가 막히거든요. 네. 이런 영화들이 이제 블랙리스트에 꼽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다들 흥행은 별로 그렇게. 네. 그쵸. 근데 전 사실은 이게 어쨌든 헐리우드가 뭐 거대 자본을 때려 넣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 영화도 만들고 이제 다 무슨 히어로만 만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좋은 각본은 그에 걸맞는 투자와 그에 걸맞는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거. 저는 이게 어쨌든 안목이다. 수십 년 동안 영화 산업을 주도한 헐리우드에 쌓여있는 안목인 것 같고
그 와중에 이런 보석 같은 영화들이 그래도 계속 매년 만들어진다는 게 부러울 따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조금 보실 때 약간 버거울 수도 있는데, 뭐 어려운 내용 같다 싶으면 그냥 넘기셔도 크게 대세에 지장을 없는 게 마지막에 그냥 다 휘몰아치면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전 또 화가 나기도 하는데, 시나리오 처음 썼대. 처음 쓴 시나리오. 자기 스스로한테 화가 난다고. 자기 나한테 스스로. 화가 난다는 거야, 나한테. 그 사람한테 화가 난다는 게 아니라. 근데 또 보면 제가, 야, 이거 대박이다 한 영화가 결국 시나리오 작가가 누구냐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처음 썼대. 뭐 이런 사태를 많이 겪거든요. 네. 조나탄 페레라라는 네. 사람이 이제 각본을 썼는데요. 이 원래 영국 변호사 출신이에요. 네. 그런데 로비스트 깜빵에 들어간 로비스트를 인터뷰를 했나 뭐 자기가 그 인터뷰를 받나 하다가 뭔가 영감이 딱 떠오른 거야. 야 이거 되겠는데? 해가지고 첫 작품입니다. 네, 자료를 조나탄 페레라. 조나탄 페레라. 근데 제 생각엔 좀 약간 제2의 아론 소킨까지는 모르겠으나 요런 영화 몇 개를 더 쓰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마션만 해도 그냥 과학자였는데 네. 자기가 썼잖아. 뭐 위키피디아 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마션이라는 엄청난 시나리오를 쓴 작가도 태어나서 처음 쓰는 시나리오였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저는 회의가 드는 게 나는 일단 뭘 회의가 들어 본인이 그런 거 쓰면 되지. 그러려면 어느 한 분의 전문직이어야 됐었나. 전문직이 된 다음에 거기서 영감을 받았어야 되나. 학생 오래 했잖아. 학생. 배움의 자세로. 아니면 그 대한민국에서만 쓸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잖아. 군대 얘기 있어요. 조교얘기 쓰다가 조교의 조교 조교 얘기만 쓴 웹툰이 있었잖아요. 진짜 되게 디테일이 있었거든요. 아, 뭔지 알 것 같은데. 네. 예. 아, 그런 거. 네. 거기서 전문직이었네. 아, 근데 2년은 너무 연차가 딸린다. 변호사 한 10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여기 기자 10년 한 사람이 있네. 네. 좀 빼먹어야겠다. 마음껏 네.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 감독은 존 매든 감독인데 네.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셰익스피어 앤 러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오스카 작품상을 받았었죠. 네. 받았을 때 말만 뭐 프루프도 있고 원피니시드 뭐 하여튼 여러 영화가 있는데 네.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최근에는 없다가 네네. 뭐 미스 슬로운으로 1949년생이고 영국 출신이거든요. 49년생. 네. 네, 나이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근데 네. 저는 진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감수성은 나이를 많이 먹었나 젊나의 느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감수성이 있는 것 같아. 네. 이를테면 뭐 그렇게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최근작 중에 이런 거 있거든요. 베스트 엑조딕 메리골드 호텔. 네. 2편까지 나왔는데 노인들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인도의 어떤 호텔에 그 우리 또 좋아하는 승국이 나오거든요. 그 인터뷰. 네. 근데 여기서 그럼 노년의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뭐 이런 걸 좀 지루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거기 나오는 배우들이 몇 명도 엄청 화려하고. 이것도 많이 안 봤어요. 제가 네. 알기로는 한 5만 명 뭐 네. 이쪽저쪽 봤습니다. 이게 내가 추천 영화가 4만 5만에서 그냥 끊기는구나. 사실 보통 그런 영화들이 네. 그냥 지나갔는데 그치. 아주 그 명작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를 사실 찾아주는 게 이제 숨은 영화 찾기거든요. 그렇죠. 우리 김동완. 한동안 걔를 쉬고 같이 있는.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힘들어가지고 좀 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소문 영화 찾기 베스트 엑조딕 메리골드 호텔 한번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또 노년의 어떤 로맨스나 이런 걸 굉장히 잘 그렸고 또 그리고 그전 우리 이제 아까 방금 얘기한 셰익스피어 인 러브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사극인데 굉장히 가벼운데 근데 멜로로서도 굉장히 그렇죠. 훌륭한. 그러니까 이런 감수성이 늙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영화를 찍은 양반이 지금 말년에 미스 슬로운을 찍으면서 정말 요즘 우리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는 게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던 캐릭터.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하고 똑똑하고 아나무인인 커리어 여성. 도덕 감정도 사실 약간 흐릿한 것 같은 이런 여성이 전면에 등장하는 영화를 이렇게 새끈하게 만들어냈다는 거는 이 사람 감수성이 대단하다. 네. 전 뭐 얘기했듯이 항상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나오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이 막 날고기는 막 무협을 보여줄 때 막 희열을 느끼면서 막 보게 되는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영화가 주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네. 이게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가지고
뭔가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영화를 보시는 데 있어서는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구성을 다음부터는 전반부 한 중반까지는 볼까 말까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하고 이 정도 하고 영화 보고 싶다 싶으면 끌 수 있도록 그래야겠다. 좀 하고 중간에 쉬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제 중반 이후에는 보고 듣자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집어넣어서 야. 그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추천 정리한 영화가- 거는 그 뒤에 할 얘기들만 들고 왔는데 하나도 못하고. 그게 수미상관이네. 네. 그러니까 추천 영화 처음 딱 보고 영화가 바로 가서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추천 영화로 딱 뒤풀이를 하는 네. 그러네요. 아무튼 그래서 미스 슬로운 이번 해 개봉했던 영화니까 네네. 혹시 그냥 지나치셨던 분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자 배우 근데 뭐 차스테인이 그렇게 유명한 배우도 아니니까 그렇죠. 뭐지 싶어가지고 그냥 지나가셨던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굉장히 괜찮은 영화니까 맞습니다. 한번 보시고 뭐 배 감독님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괜찮은 추천 영화 하나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짜임새와 기획과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갖출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